15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강과 14강을 결합하라. 13강에서 배운 A did B when C did D 요거 하고 14강에서 배운 had done 요 두 가지를 모아서 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나오는 문장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주 별난 주인공, 정말 건망증 심하고 정신없고 어수선한 주인공 he가 필요합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When he bought a ticket, he realized he had left his briefcase in the bus. When he bought a ticket, he realized he had left his briefcase in the bus. 왼절에 동작동사 bought 나왔죠? 그리고 주절에 동작동사 realized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동작동사 did꼴이 나왔으니까 왼절에 bought가 먼저입니다. 지하철표를 샀습니다. 표를 사자마자 알게 됐습니다. 뭐를?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that 절 속에 had done 꼴이 나왔고 that 절 바깥에 주절에 did 꼴이 나왔습니다. 요 패턴도 had done이 정말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오늘 배우는 문장들은 몽땅 이 패턴이고 did 꼴 동사들은 모두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번 문장을 타임라인에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제1사건은 서류 가방을 버스에 놓고 내린 것, 제2사건은 지하철표를 산 것, 제3사건은 제1사건을 깨달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he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2번 보시죠. After he got to his office, he remembered he had left his cell phone at home. After he got to his office, he remembered he had left his cell phone at home. 제1사건은 전화기를 집에 놔두고 온 것, 제2사건은 회사 도착, 제3사건은 제1사건이 생각난 것,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주인공 he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 가지고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3번입니다. When he woke up late in the morning, he remembered he'd promised to take his son to his favorite restaurant. When he woke up late in the morning, he remembered he'd promised to take his son to his favorite restaurant.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들한테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한테 약속한 게 제1사건, 아침에 일어난 게 제2사건, 약속이 생각난 게 제3사건 되겠습니다. 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그 레스토랑,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갔습니다. 온 가족이 갔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4번입니다. When he signaled for the bill, he noticed he'd left his wallet at home. When he signaled for the bill, he noticed he'd left his wallet at home. 계산서를 요청하고 나서 보니까 지갑을 집에 놔두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signaled for 보이시죠? signaled for something 이렇게 하면 신호를 보내서 무엇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signaled for help 이렇게 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다 이런 뜻이 되고요. signaled for silence 이렇게 하면 조용히 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전치사 for가 참 자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ask for something 같은 표현이 생겨난 겁니다. ask for something 요거는 말 그대로 무엇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고 signal for something 이렇게 하면 요청을 하긴 하는데 신호를 보내서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신호를 보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all for the bill, call for the bill 이렇게 하면 저기요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에 out를 넣어가지고
call out for the bill. 이렇게 하면 요청하는 목소리가 좀 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아예 막 고함을 질러가지고 무식하게 고함을 질러서 계산서를 요청했다라고 생각해보면 shout for the bi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신호 방법은 손가락을 이용하는 겁니다. 웨이터가 근처에 있을 때 세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작 있죠? 자기는 세련된 동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재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런 동작을 영어로는 snap fingers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snap fingers for the bi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끝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아니고 팔 전체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죠. wave를 씁니다. 그러면 wave for the bill 이렇게 되겠죠. 한국 사람 감각으로는 특히 이 wave for the bill 같은 게 처음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읽다 보면 조금씩 납득이 갈 뿐만 아니라 아예 체화되어서 내 입술에 내려앉아서 내 대뇌를 자극해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전치사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감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명사를 요청하다라는 뜻의 표현 7개 배웠습니다. ask for something, signal for something, call for something, call out for something, shout for something, snap fingers for something, wave for something. 자, 시각적 이미지가 떠올라지시죠? 근데 이 표현들을 세로로 쭉 살펴보면은 요청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somebody가 없죠. 여기에다가 the waiter를 집어넣고 the bill을 집어넣어서 요청받는 사람도 표현하고 요청받는 물건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sk for something 같은 경우가 제일 쉽습니다. 그냥 ask 뒤에 the waiter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sk the waiter for the bill. 웨이터한테 계산서를 요청하다. 이렇게 되죠. signal 뒤에 the waiter를 곧바로 넣으면 안 되고요. 전치사를 넣어야 되는데 전치사는 to도 괜찮고 for도 괜찮습니다. 전치사 to를 쓰면은 이 시그널 신호가 가는 타겟 이 관역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좁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전치사 for를 쓰면은 타겟이 좀 두루뭉술이하게 넓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go to와 go for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go to는 이렇게 쫙 똑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느낌이고요. go for는 대충 이쪽 목적어 방향으로 대충 이렇게 넓게 이렇게 가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signal은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signal to the waiter for the bill, signal for the waiter for a bill.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예쁩니까? to가 더 예쁘죠. for를 쓰면 뒤쪽에도 또 for가 나오기 때문에 for 이래가지고 별로입니다. 그 다음 동사 call도 to하고 for하고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call to the waiter for a bill, call for the waiter for a bill. 역시 이 경우도 to를 쓰는 경우가 더 예쁩니다. call out은 뒤에 out가 붙은 거니까 call하고 당연히 구조가 똑같습니다. call out to the waiter for a bill, call out for a waiter for a bill. shout는 at을 씁니다. shout at.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shout at the waiter for a bill. 웨이터한테 고함을 쳐서 계산서를 요청하다. 이런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자, 이제 손가락을 써볼까요? snap fingers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소리가 나서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몰라도 전치사 at을 씁니다. 총으로 어떤 걸 겨눌 때 보통 aim at 이렇게 관역 앞에 at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snap fingers는 at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snap fingers at the waiter for the bill 이렇게 하면 웨이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계산서를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팔 전체를 좌우로 흔드는 wave는 팔은 좌우로 흔들지만 시선은 웨이터 쪽을 앞쪽을 향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to도 되고 for도 되고 at도 되고 다 됩니다. 세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wave at the waiter for a bill, wave to the waiter for a bill, wave for the waiter for a bill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12개가 됩니다.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물건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요청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웨이터한테 커피 한 잔을 더 갖다 달라고 요청하면은 for the bill을 몽땅 to 부정사로 바꿉니다. 그래서 몽땅 to bring one more cup of coffee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이 12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소득을 얻었습니다. 여기 signal to the waiter to bring one more cup of coffee 에서 signal to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밑에 wave for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O2 동사 11개를 새로 더 배운 겁니다. 잘 보세요. 다 O2 동사 아닙니까? 뒤에 목적어 the waiter가 오고 그 뒤에 다 to 부정사 to bring one more cup of coffee가 왔습니다. O2 동사 맞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1은 9에다가 다시 11개를 지금 더 배웠으니까 20개. 그리고 앞쪽에서 매cintosh 컴퓨터 가격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걸 후회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할 때 배웠던 거 wait for somebody to do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O2 동사 21개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이 12개의 동사 뒤에 for the bill이 오는 경우 to bring one more cup of coffee가 오는 경우를 다 해가지고 문장 24개 PDF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24개를 2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작정 읽지 마시고 어떤 레스토랑 내의 어떤 상황들, 그림들, 소리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어보시면 엄청난 영어 감각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had done 공부로 돌아와가지고요. 호기 있게 호기롭게 계산서를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갑을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완전 창피한 상황입니다. 이때 와이프가 나섭니다. 에야, 777 못한 우리 남편 같으니라고. 비켜요. 내가 계산할게. 이러면서 신용카드를 딱 내밀었습니다. 5번입니다. When she heard her credit card swiped, she realized she had already exhausted her credit limit. When she heard her credit card swiped, she realized she had already exhausted her credit limit. 카드를 이렇게 쭉 긁는 거는 손님이 쭉 긁는 게 아니라 직원이 긁는 거죠. 그래서 when she swiped her credit card 이렇게 하면 안 되고 when she had her credit card swiped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카드를 긁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도 초과. 아내는 realize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뭐를? 자기가 이미 카드 신용 한도를 몽땅 exhaust, 고갈시켰다는 것을. 아, 이게 웬 집단 개망신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쌍하고 황당한 가족은 다음에 돈을 갖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레스토랑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레스토랑을 떠난 다음에 웨이트리스가 혀를 끌끌끌 차면서 한심한 사람들 이러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6번 보시겠습니다. After they left the restaurant, the waitress found that the boy had left her a dime under his plate. After they left the restaurant, the waitress found that the boy had left her a dime under his plate. 그 가족이 레스토랑을 떠난 다음에 웨이트리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found 했습니다. 뭐를? 그 소년이 아들내미가 접시 밑에 팁으로 10센트짜리 동전을 웨이트리스 가지라고 놔두고 갔다는 것을. 이제서야 6번에 와서야 아들이 왜 이 레스토랑에 꼭 가자고 아빠를 졸랐는지 알겠습니다. 그 아들이 이 웨이트리스 누나를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공부에 보탬이 되어라는 일념 하나로 정말 열심히 만든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만큼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